2018년 10월 18일 내일의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봤던 종목은 아시아 종묘와 하나제약 그리고 인터불스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데일리 블록체인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 코스닥 자체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반등 잠깐 해주고 이틀 연속 계속 조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 조정해주는 구간 자체가 여전히 하락 구간 속에서 발생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 조정 자체가 좀 이렇게 달갑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무난한 장에서 발생하는 조정과는 달리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이런 하락장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루 종일 조정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고요. 데일리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인터불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요. 인터불스가 아니라 DPC였죠. DPC가 아니었죠. 어제 뭘 했는지 체크가 안 되네요. 흥구석유였죠, 참. 네. 흥구석유였고, 그 다음에 이걸 오늘 깨버렸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제약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 200원대 어제 얘기했던 구간에 체결이 되었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의 종가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원체 5번을 잘 안 하니까요. 내일 다시 공략을 하면 되겠죠. 아시아 종료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체결이 되질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료도 원래 기다렸던 자리는 이 구간이었죠. 예. 근데 체결이 되질 않아서 체결을 못 시켰고요. 일단은 다시 업종으로 돌아가서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주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내일은 이 구간대를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구간대를 지지해 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여기서는 사실 지지를 해주고 좀 다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지 깔끔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위험한 흐름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깨고 끝난다 그렇다면은 이 하락이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하락 구간인 한 이쯤 되겠죠? 요 구간대까지 한 2115 부근대까지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뭘 오버하고 스윙을 가져간다 하는 게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코스닥 레버리지는 아직 팔지는 않았는데 내일 흐름 보고 반등 때 정리를 하거나 내일 강하게 쳐주지 못하면은 그냥 다시 빠져나올 생각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냥 날아간다고 한들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수익을 먹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은 아시아 종묘는 원래 체크했던 구간이 여기였죠. 근데 그 구간을 내려오질 않고 위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일봉 상태도 굉장히 아주 이쁜 모습이고 여기서 내일이나 조만간 다음 주쯤? 다음 주가 아니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쯤에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쭉 위로 뻗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내려고 위에서 지지했다라는 점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실 좀 내려왔었으면은 이제 깔끔하게 체결되고 이런 날 좀 여기서 끝나줬으면은 자 그러니까 그림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체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아예 이런 오버로 홀딩을 해버리겠는데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했을 때 좀 헷갈리는 구간인데요. 첫 번째 6,910원짜리까지 내려와서 아침에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체결시켜서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아싸리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건지 이 구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구간 자체를 타이트하게 잡아본다면은 자 20원 구간과 그 다음에 60원 구간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손절 포인트가 한 1점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일 시가가 어떻게 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날라가 버리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여기서는 내가 평소에 사는 거 대비 비중을 50%만 산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사서 만약에 샀는데 손절을 당하고 또 여기서 샀는데도 여기 또 손절을 당한다. 그러면 최악인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50%만 사보고 내려왔을 때 일단 내려가면 손절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다시 체결을 시켜서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손절을 한다. 그랬을 때 조금이나마 손절을 좀 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심증은 여기서 이렇게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여기 한 번 더 오늘 저가를 깨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좀 더 깔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서는 반만, 여기서는 평소대로 공략을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시아 종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제약.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오늘 달라진 게 없어요. 일봉상에서도 봐도 이틀 동안 조정이 이어졌던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제 이 구간대에서 다시 내일 캔들을 한 번 더 올려주는 이 구간까지 한번 중간까지 찔러주면서 이 올라오는 캔들을 아직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샀던 거를 사실상 뭐 오버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내일 다시 내려오면 다시 공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조금 낮춰서 한 틱만 더 낮추죠. 이렇게 50원쯤에다가 27,150원 여기다 걸어놓고 손절은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좀 여기에 이렇게 꼬리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윗꼬리들이 많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뚫어주느냐에 따라 홀딩을 할지 아니면 지지부진하면 덜어버릴지 고민이긴 한데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내일 플러스 시가가 떠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시가가 떠버린다면 요거로 그냥 무너뜨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플러스 시가가 떠서 뭐 이쯤 모압에서 출발을 해서 체결시켜주고 요렇게 올라와서 한번 추춤거리고 요렇게 했을 때 요 구간에서 팔든가 아니면은 이 구간을 그냥 무식하게 강력하게 그냥 뚫어버리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 신고가 나오는 자리 있죠. 새롭게 고가를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정리를 한다던가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출발한다면은 당연히 매수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아시아 종묘가 1등으로 볼 관종이고 하나제약이 그 다음으로 볼 관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불스는 여전히 나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될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자리가 중요한 자리, 어제 체크해놨던 자리에서 여전히 아침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걸 보고 인터뷰스를 더 이상 공략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얘도 여전히 내일 플러스 시가가 이 사이에서부터 플러스 시가가 뜬 다음에 살짝 돌파해주고 여기 내려와서 툭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이 구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손절은 여전히 이렇게 짧게 나올 것 같고 여기까지 본다면은 약 1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마이너스 시가가 뜬다면은 아무래도 이 구간까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전제 조건은 플러스 시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밤에 장의 흐름이 나쁘질 않아야 플러스 시가가 뜰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질 않다면 얘도 장 영향을 타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유일하게 아시아 종묘만 조금 내일 마이너스 시가가 아예 이쯤에 떠버리면은 당연히 여기서 공략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얘도 사실상 마이너스 시가보다는 적당하게 보합해서 뜨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가 과도하게 뜨면은 이렇게 내려왔다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확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진다고 생각이 돼요. 올라왔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해결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이런 데서 시작해버리면은 반등하고 그냥 죽어버릴 가능성이 더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경험상. 그래서 마이너스 시가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시가를 선호하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봉이 크게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가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괜찮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보합 내지 뭐 한 마이너스 1% 미만의 그런 시가가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에 확 들어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까지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시아 종묘를 내일 다시 본다. 아시아 종묘가 1등 관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제약, 인터블스는 조금 체결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를 다시 찍어주려나 그런 의심이 좀 드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PC 역시 내일 이제 조정을 마치고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략할래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선들 다 지워버리고요. 자, 요 구간대에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손절이 한 2% 나올 수 있겠네요. 얘는. 네, 그 정도 자리가 나오니까 5180원 밑으로 해서 사가지고 어디다 팔래 한다면은 요 구간과 이 구간 사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 2%에 수익 10% 적당한 손익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사실상 이 구간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분할로 여기서 1차를 팔아주고 여기서 2차를 팔아준다. 그것도 전략이 좋겠죠. 50% 또는 70% 30%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DPC도 내일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종목을 볼 거고요. 1등을 뽑자면은 아시아 종묘, 그 다음에 2등이 하나제약, DPC, 인터블스 이런 식으로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가 어떻게 뜨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뭐 다 마이너스 시가가 뜬다. 그럼 내쉬어야죠. 아니면 다 플러스 시가가 뜬다. 그럼 먼저 내려온 놈을 체결시키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락장이라는 그런 그림을 여전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좀 여전히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한다라는 생각으로 내일도 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